연일 중국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이 커지는 와중 한 베테랑 기장의 충격 고백이 베이징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데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중화는 전부 허상인 걸까요? 파리 공항 9시간 억류, 포럼에서의 냉대, 그리고 한국 기장이 그에게 보여준 진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합니다. 과연 65세 노 기장이 내린 결단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위안입니다. 65세, 중국 민항 은퇴 기장이죠. 30년간 하늘을 날았어요. 무사고 비행 기록 보유자. 국가가 추천한 항공안전 전문가. 그리고 지난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9시간 동안 억류당한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전 베이징 민항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유럽 항공안전 대화 포럼 중국 대표단 명단.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리위안 수석 항공안전 고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축하한다며 제일 좋은 양복을 꺼내줬어요. 30년 전 첫 비행 때 입었던 그 양복이었죠.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품이 있었습니다. 여보, 프랑스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당신 같은 베테랑을 보면요. 아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출국 전날 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항공사 조종사로 일하고 있죠. 아버지, 유럽 가시면 우리 민항 시스템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30년.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승객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켰죠. 2008년엔 엔진 고장 상황에서 218명을 무사히 착륙시켰습니다. 국가에서 1등 공로 훈장을 받았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민항국 부국장, 항공대학 교수 2명, 그리고 저. 모두들 설레 보였어요. 리 기장님, 이번에 서구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부국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미 세계 수준이죠. 제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탑승 전 거울을 봤습니다. 양복이 잘 어울렸어요. 훈장도 달았죠. 가슴에 반짝이는 금빛 배지. 중화인민공화국 1등 공로 훈장. 이거 하나면 어디서든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즈니스석이었죠. 승무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기장님, 편안한 여행 되세요.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어요. 13시간 후면 파리입니다. 세계 항공의 중심. 그곳에서 중국 민항의 위상을 보여줄 겁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죠. 30년 경력, 무사고 기록, 국가 훈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옆자리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리 기장님, 발표 준비는 다 되셨죠? 네. 우리 항공안전 시스템, 사고율 감소 추이, AI 예측 프로그램까지 완벽합니다. 좋아요. 서양 사람들 코 좀 납작하게 해줍시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대표단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창밖으로 파리가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젊은 프랑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말했어요.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10분만 기다리라고 했죠. 이상했어요. 제 서류는 완벽했거든요. 초청장, 비자, 여권. 모두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국가대표단인데 뭘 확인한다는 걸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저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심사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옆을 봤습니다. 다른 줄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미국인, 캐나다인,
일본인들. 여권 보여주고 도장 받고 10초 만에 끝이었죠. 그런데 저 뒤에 한국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년 남자 한 분과 젊은 사람들 서너 명.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아, 같은 포럼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단이구나. 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키오스크에 여권을 올려놓고 얼굴을 스캔하더니 딱 10초.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통과. 한 분이 제 쪽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같은 업계 사람끼리의 예의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출구로 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뒤에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뒤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1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었어요. 65세 노인에게 1시간 동안 서 있으라니. 심사관님, 앉을 곳이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어요. 없어요. 2시간째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줄을 이탈하면 처음부터 다시 대기해야 합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3시간째 배가 고팠습니다. 기내식을 먹은 지 6시간이 지났거든요. 현기증이 났어요. 제 앞에 있던 중국인 아주머니가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그녀는 벌써 4시간째 서 있다고 했습니다. 관광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4시간째 분노가 올라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심사관에게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조용히 하세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요? 그게 뭔데요? 왜 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중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10초 만에 통과하던데요? 심사관이 처음으로 제 눈을 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5시간째 옆줄에서 또 한국인 가족이 통과했습니다. 부부와 어린아이였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그 가족에게 말했어요. 웰컴 투 프랑스. 좋은 여행 되세요. 미소까지 지으며 인사하더군요. 저한테는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웰컴도 미소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벽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들. 저도 저런 비행기를 30년간 몰았는데, 수천 번 이륙하고 착륙했는데, 지금은 공항 한 구석에서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훈장을 단 양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시간째 드디어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중년의 보안 요원이었어요. 제 여권을 들고 뭔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위안 기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최근 중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 신뢰성 확인 대상입니다. 국가보안 지침이에요. 신뢰성 확인이요? 네. 여권 위조, 신분 도용, 정보 조작 사례가 많아서요. 특히 고위급 인사일수록 더 철저히 확인합니다. 저는 위조범이 아닙니다. 30년 무사고 기장이에요. 국가에서 훈장도 받았고요. 가슴에 단 훈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훈장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중국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중국 공식 기록은 신뢰하기 어렵거든요. 뭐라고요? 통계 조작, 이력 세탁, 서류 위조.
중국에서 온 고위 인사들한테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봅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조작이라고요? 제 무사고 기록이 위조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 기록은 전부 사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측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투명하지 않아서요. 별도 신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벽, 감시 카메라, 일방향 거울. 영화에서 보던 취조실 같았어요. 가방을 열어보세요. 노트북을 꺼내세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왜 제 개인 물건을 검사합니까?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그들은 제 노트북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연구자료, 발표자료, 개인 사진까지. 휴대폰 메시지도 확인했어요. 당 조직 구성원이시군요.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국영 기업 직원은 다 가입해야 해요. 형식적이든 아니든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질문은 반복됐어요. 방문 목적, 일정, 귀국 계획, 정치 성향까지. 마침내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영의 말은 없었어요. 경고만 있었죠. 체류 기간 중 모든 활동이 모니터링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즉시 추방됩니다. 주의하세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총 9시간이 걸렸어요.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거울로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오셨구나. 요즘 중국인들은 다 그래요. 입국 심사 엄청 까다롭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신뢰 문제 아니겠어요? 중국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통계를 조작하니까 개인도 의심받는 거죠. 신뢰.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할 때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여권 복사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이에요. 한국 손님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신고 대상국이 따로 있어요. 또 차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65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7시간 동안 서 있던 사람의 얼굴. 범죄자처럼 신문당한 사람의 얼굴. 양복의 단 훈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등 공로 훈장. 베이징에서는 자랑이었는데 파리에서는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떼어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10통이나 와 있었어요. 도착했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걱정돼요. 답장을 쳤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좀 늦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에펠탑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어요. 내일은 포럼 첫날입니다. 중국 민항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발표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왜 다른 걸까요? 우리도 항공대국인데. 우리도 경제 강국인데. 왜 우리만 9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포럼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컨벤션 센터였어요. 유럽 각국 항공 전문가들이 모였죠. 약 300명.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리 위안, 중국 민항 수석 고문. 명찰을 목에 거니까 조금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그래, 여기선 실력으로 말하는 거야.
대표단 부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기장님, 오늘 오후 발표 준비되셨죠?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네, 준비됐습니다. 자신있게 답했어요. 발표 자료는 완벽했거든요. 30년 경력이 뒷받침하는 데이터였으니까요.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 청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항공안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투명성입니다. 사고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안전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부국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구식 위선이야. 자기들도 사고 많으면서. 오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발표는 독일 루프트한자 안전 책임자였어요. 2015년 저희 항공사는 추락 사고를 겪었습니다. 조종사 정신 건강 문제였죠. 150명이 희생됐어요. 저희는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조종사 이력, 의료 기록, 사내 관리 시스템 결함까지요. 화면에 사고 보고서가 떴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어요. 모두 공개된 자료였죠. 저희는 이 사고 이후 조종사 심리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개월마다 의무 상담, 익명 신고 제도, 동료 평가 시스템. 이제는 전 유럽이 이 모델을 따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국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사고 자랑하네. 우리는 사고가 없는데. 다음 발표는 프랑스 에어프랑스였습니다. 2009년 대서양 추락사고 228명 전원 사망. 원인 규명에 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했죠.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뷔페식 식당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마주쳤어요. 명찰을 보더니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한 스위스 기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반가웠습니다. 네, 30년 경력 기장입니다. 오, 베테랑이시네요. 중국 민항도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우리 항공사들이 세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미묘하게 웃었거든요. 통계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가시 돋친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국 조종사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중국 항공사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죠. 사고를 축소 보고한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도 투명하게. 정말요? 지난해 청두 사고는 왜 6개월이나 지나서 공개됐죠? 할 말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아시아 발표 순서였어요. 먼저 한국 대한항공 안전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그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안전본부장 김철수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깔끔했어요. 1997년 괌 추락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54명 중 228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우리 항공사는 최악의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조종사 권위주의 문화 개선, 영어 의사소통 강화, 외국인 안전 전문가 영입. 1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1990년대와 2020년대 비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핵심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했기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종사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문화 개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른 아시아 항공사들에게 조언한다면? 김 본부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어요. 청중들은 계속 메모했습니다. 부국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사고 자랑이네. 우리는 저런 대형 사고가 없는데.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원하는 건 무사고 기록이 아니었어요. 솔직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중국 민항수석 고문 리 위안 기장님, 나오시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민항수석 고문 리 위안입니다. 제 영어는 서툴렀어요. 발음도 부정확했죠. 중국 민항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성장률 그래프였어요. 연평균 승객 15% 증가, 항공사 수 3배 확대, 신규 공항 건설 200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숫자들이었어요. 사고율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10년 전 대비 70% 감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AI 예측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강점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 발표 때와는 달랐습니다. 의례적인 박수였죠. 3초 만에 끝났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한 프랑스 조종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고율 70% 감소라고 하셨는데 그 데이터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중국 민항국 공식 통계입니다. 독립적인 검증을 거쳤나요? 민항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사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고를 집계에 포함하고 어떤 걸 제외합니까?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경미한 사고도요? 보고되지 않은 사고는요? 할 말이 막혔습니다. 다른 독일 전문가가 손을 들었어요. 투명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은 항공사고 데이터를 국제기구와 공유합니까? 필요한 경우 공유합니다. 필요한 경우란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가 판단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한 명 더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조종사였어요. 리 기장님, 개인적으로 정부 방침과 다른 안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가 아니라 정부를 우선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제 발표를 끝냈어요. 박수도 없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국 김 본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동정이 더 수치스러웠어요. 부국장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양놈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했고 저는 숫자만 보여줬으니까요. 세션이 끝나고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몇몇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중국 발표 들었어? 통계만 나열하더라. 믿을 수 있어? 중국 정부 발표인데. 한국은 달랐어. 솔직하더라. 실수도 인정하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5세 노인의 창백한 얼굴. 방금 망신당한 사람의 얼굴.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발표 잘하셨죠? 자랑스러워요. 답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고. 질문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발표 자료를 다시 봤어요. 그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변화를 보여줬어요. 감춤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신뢰를 얻었죠. 우리는 뭘 보여줬을까요? 거짓말처럼 포장된 숫자들, 검증되지 않은 통계들, 정부가 원하는 이야기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발전한 걸까요? 아니면 숫자로 포장된 허상일까요? 다음 날 저녁,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각국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였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 발표 실패 이후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유럽 조종사 몇 명이 다가왔어요. 리 기장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항공 소속이었어요. 다들 베테랑이었죠. 중국 민항 성장이 정말 대단하죠. 10년 만에 3배라니. 독일 기장이 말했어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네, 국가가 많이 투자했습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안전 기준은 어떻게 유지하세요? 프랑스 기장이 물었어요. 가시가 돋친 질문이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중국 항공사 조종사들이 한국 국적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태국 공항에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 조종사가 체크인할 때 I'm from Korea라고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그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분명한 조롱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일부 사람들일 겁니다. 일부요? 꽤 많다던데요. 중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신뢰받으니까요. 영국 기장이 거들었어요. 한국은 다르죠. 시스템이 투명하고 조종사들도 국제 기준을 따르고 요즘 우리 항공사에서도 한국 조종사 채용 선호해요. 정말입니까? 네. 검증이 쉽거든요. 이력이 투명하니까. 중국은 좀 확인이 어렵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김 본부장이 지나가다 제 테이블을 봤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리 기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유럽 조종사들에게 말했어요. 리 기장님은 30년 무사고 기록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의 말에 유럽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보호하려 했다는 걸, 동정하고 있다는 걸. 그 동정이 더 수치스러웠어요. 만찬이 끝나고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다른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아시아 조종사 채용 공고 봤어? 응, 한국 전용이더라. 중국은 왜 없어? 신뢰 문제지 뭐. 이력 확인도 어렵고 정부 개입도 많고. 그래도 실력은 있잖아. 실력보다 신뢰야. 항공은 목숨 거는 일인데. 담배를 끄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부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리 기장님, 내일 오전 자유시간입니다. 푹 쉬세요. 서양놈들 편견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견. 정말 편견일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항공사 채용 페이지를 검색했어요. 정말로 있었습니다. 경력 조종사 채용. 우대 국적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은 없었어요. 다른 유럽 항공사들도 확인했습니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KLM. 모두 비슷했어요. 한국은 우대 대상이었지만 중국은 추가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2008년 훈장 받던 날 사진이었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찍은 거였죠. 저는 가슴을 펴고 서 있었고 아내와 아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날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장님은 중국 민항의 자랑입니다. 이 훈장이 그 증거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파리 공항에서 9시간 동안 범죄자 취급받았습니다. 포럼에서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만찬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죠. 채용 공고에는 제 국적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무사고 기록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I'm from Korea. 중국 조종사가 한국인인 척 했다는 그 이야기. 처음엔 황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겠죠.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차별받으니까. 핸드폰을 또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여보, 포럼은 어때요? 사람들이 당신 발표 칭찬했겠죠? 답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또 했어요.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 김 본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당당했습니다. 실수도 인정하고 실패도 공개하고 그래서 신뢰를 얻었죠. 저는요. 30년간 실수를 숨기고 실패를 감추고 정부가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창밖 제네바 호수를 봤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폐막식 후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성공적이었다고, 유럽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전부 거짓말이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 폐막식 전에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김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리 기장님, 괜찮으세요? 어제 만찬 이후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20년 전엔 비슷했어요. 해외 나가면 무시당하고 발표하면 냉대받고 한국 항공사라는 이유만으로요. 정말입니까? 네. 1997년 괌 사고 이후 한국 조종사는 어디서든 의심받았어요. 실력이 아니라 국적 때문에요.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함이요? 네. 우리는 실수를 인정했어요. 사고를 숨기지 않았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했죠. 처음엔 더 욕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리 기장님도 훌륭한 경력을 가지셨어요. 30년 무사고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확인이요? 네. 투명하지 않으니까요.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 개인 기록도 의심받는 거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리 기장님, 혹시 실수하신 적 없으세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걸 공개해 보신 적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수는 숨기라고 배웠거든요. 우리는 실수를 공개해요. 조종사 익명 보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실수를 보고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개선 자료로 쓰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요. 투명하니까 신뢰받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장님,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죠. 개인이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진실을요? 네. 우리 기장님이 느끼신 것, 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같은 하늘을 나는 사람끼리 도와야죠.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소감을 나눴어요. 이번 포럼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독일 대표가 덧붙였어요. 중국 대표단 순서가 왔습니다. 부국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중국 민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서구도 우리를 인정했다고 봅니다. 청중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한 적 없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 기장님, 무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3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부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무사고 기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보고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요.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2003년 저는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조종사 실수가 아닌 기상 악화로 기록됐어요. 부국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기장님, 그만하세요.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2007년에는 엔진 경고등을 무시하고 비행한 적도 있습니다. 정비 기록에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됐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실수를 숨겼습니다. 체면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정부 방침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 겁니다. 김 본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진정한 안전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 본부장이었어요. 1명, 2명, 박수가 커졌습니다. 결국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박수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부국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기장님, 이건 배신입니다. 귀국하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항국에서였습니다. 우리 위안 기장, 발언 철회 성명을 내세요. 안 그러면 연금이 취소될 겁니다. 취소하세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언제든 한국으로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파리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30년간 하늘을 날았지만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여권을 꺼내봤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끄러웠던 그 글자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바꿔야 할 현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현실이기도 했죠.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일어섰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처벌받을지도 몰라요. 연금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는 조종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아내와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아버지, 포럼 어땠어요? 대성공이었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실패했어. 짧게 답했어요. 아들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국가대표로 갔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망신당했어.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았어.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9시간 억류, 실패한 발표, 만찬에서의 조롱, 그리고 마지막 고백까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어요.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라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아들이 따졌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망신? 이미 망신당하고 있었어. 거짓말로 포장된 우리가 말이야. 진실이라도 숨길 수 있었잖아요. 왜 굳이 공개적으로?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운 거야. 30년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내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해.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어요. 힘들겠지만 저는 당신 편이에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항국에서 소환 통지가 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거였어요. 민항국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15층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3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리 위안 기장, 파리 발언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국가 명예를 훼손했소. 중국 민항 전체를 모욕했어. 모욕이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개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30년 조종사로서의 자격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2003년 활주로 이탈 사건, 기상 악화로 보고됐는데 당신 실수였다고 했죠? 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왜 당시에 말하지 않았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받을까봐, 기록에 남을까봐. 그래서 지금 와서 폭로한 거요? 폭로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웃었어요. 고백. 배신이지. 당신은 국가를 배신했소. 국가를 사랑하니까 말한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 위안 기장, 발언을 철회하시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시오. 그러면 이번 건은 경고로 끝낼 수 있소. 거부합니다. 그럼 연금 취소, 명예 박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항공사도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굴복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 기회요. 철회하시오. 아니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연금 취소, 훈장 박탈, 민항 자문 자격 박탈. 아들이 통보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30년 경력이 다 날아갔잖아요. 경력은 남아있어. 다만 거짓이 벗겨진 거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연금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어떻게든 살겠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 항공대학에서였어요. 리 기장님, 저희 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요? 제가 민항국에서 박탈당한 걸 아실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한 선생님입니다. 학장이었어요. 젊은 분이었죠. 항공 안전과 윤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는 법,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실수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학생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위안입니다. 30년 무사고 기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수십 번 실수했습니다. 숨기고 살았죠. 그래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되지 마세요. 실수를 숨기는 조종사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취직에 불이익 받을 수 있는데. 괜찮아. 너희가 정직한 조종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김 본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 기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언제든 한국으로 오세요. 고맙지만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여전히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맑아지겠죠. 저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요.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학생들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연금보다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영웅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의는 계속됐어요. 학생들은 늘어났고 평판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대학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안 교수는 배신자다. 국가를 팔아먹고 서구에 아부한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니.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제 강의를 듣지 않기 시작했죠.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자리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30명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칠판에 글자를 썼어요. 신뢰. 진정한 조종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후회해. 매일. 학생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연금도 없고 명예도 잃었고 아들은 나를 원망해. 힘들지. 그럼 왜? 하지만 거울을 볼 수 있어. 떳떳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나는 거울을 피했어. 거짓말쟁이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 지금은 달라. 가난하지만 정직해. 한 여학생이 눈물을 닦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끝까지 수업 들을게요.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아버지, 저 상하이에서 비행시험 통과했어요. 축하한다. 잘했구나. 근데 면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를요. 뭐라고 답했니? 처음엔 모른다고 하려 했어요. 창피해서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면접관이 웃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둔 내가 부럽다고. 정말? 네.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준 거예요. 한 달 후 국제항공안전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초청받지 못했지만 청중으로 참석했어요. 한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김 본부장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리 기장님, 오랜만이에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소식 들었어요.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강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던데요? 누가 그러던가요? 한국 항공사에서 인턴 온 중국 학생이 있어요. 당신 제자더라고요. 정직한 조종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리 기장님, 당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천천히지만요. 그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김 본부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뭡니까? 한국항공안전재단에서 강연 요청이에요. 소정의 강연료도 있고요. 제가요? 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수를 고백한 조종사의 이야기를요.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어요. 한국에 가볼까? 좋은 기회잖아요. 가세요.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해외였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빨랐어요. 중국 여권이었지만 10분이면 끝났죠.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강연입니다. 항공 안전 관련해서요. 아, 전문가시군요.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파리와는 달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환영이었죠. 강연장에는 100명 넘는 조종사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위안입니다. 실수를 30년간 숨기다가 고백한 조종사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실수했죠. 하지만 숨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 폐막식 고백, 귀국 후 처벌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얻었어요. 떳떳함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매일 두려워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가족은 이해해줬나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지지해줍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실수를 숨기지 마세요. 그게 더 큰 사고를 막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악수를 청했어요. 한 젊은 한국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배웁니다. 정직함의 가치를요. 그날 저녁, 김 본부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리 기장님, 이제 편해 보이세요. 편해졌어요. 30년 만에요. 앞으로 계획은 학생들 가르치며 살 겁니다. 정직한 조종사를 키우는 거죠. 멋진 일이에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여기선 제가 환영받네요. 중국 여권인데도요. 당신을 보는 게 여권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연 잘 끝났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정직한 사람일 뿐이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6개월 전 파리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잃지 않았다는 걸. 양심과 떳떳함. 그게 진짜 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중국 민항 30년 베테랑 리위안 기장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신뢰는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한 노기장의 용기가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코리아였습니다.